테슬라 차량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제일 먼저 접하는 용어들이 바로 오토파일럿, 그리고 FSD, NOA라는 그런 단어들인데요. 저도 처음에 들었을 때 이게 무슨 뜻인지 개념이 헷갈린 적이 있는데요. 분명히 관심을 가지고 계신 여러분도 헷갈리는 분이 계실 것 같아서 한번 제가 용어를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용어에 대한 정의를 한번 살펴보면요. 오토파일럿은 무엇이냐면 자율주행과 관련해서 기본으로 제공해지는 기능들의 모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기본이기 때문에 추가로 사지 않아도 이용할 수 있는 기능들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FSD는 Full Self Driving의 약자인데요. 돈을 주고 추가로 구매해야만 이용이 가능한 추가 기능들의 모음을 FSD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NOA는 무엇이냐? NOA는 Navigate on Autopilot의 약자인데요. FSD 옵션을 구입하면 여러 가지 기능을 쓸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NOA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으로 주는 기능 오토파일럿, 돈 주고 사야 되는 기능 FSD, FSD에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NOA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차례로 한번 말씀을 드려볼 텐데요. 먼저 오토파일럿에는 어떤 기능들이 포함되어 있는지, 두 번째로 FSD, 돈 주고 사는 추가 기능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마지막으로 과연 이 FSD를 사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오토파일럿의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테슬라 홈페이지에 가면 오토파일럿은 긴급제동, 충돌 경고 및 사각지대 모니터링 등과 같은 운전자 보조 기능이 기본으로 탑재되어 있습니다. 더불어서 주행 중인 차선의 차량 및 보행자에 맞추어 차량의 조향, 속도 조절, 그리고 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능들이 기본으로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토파일럿은 실제로 크게 두 가지 기능의 결합이라고 보면 쉬운데요. 일단 크루즈 컨트롤입니다. 일반적인 많은 차량들이 들어와 있는 기능이죠. 앞차와의 간격을 유지하면서 속도를 조절하고 차가 정지할 수 있게 도와주는 기능이 바로 크루즈 컨트롤입니다. 그래서 크루즈 컨트롤 기능을 이용하면 엑셀이나 브레이크를 밟지 않아도 차량 운행이 가능해지는 거죠. 거기에 더불어서 필요한 기능이 바로 이 오토 스티어 기능인데요. 자동으로 조향하는 기능입니다. 어떤 정해진 차선을 유지하고 차선의 중앙을 잘 맞춰가면서 운행할 수 있게 도와주는 기능이 결합된 것이 바로 오토파일럿 기능이다. 자, 그러면 기본적인 오토파일럿 기능을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측에 기어봉을 한번 내리면 바로 이 크루즈 컨트롤 기능이 작동합니다. 그래서 제가 설정한 속도로 앞차와의 간격을 유지하면서 운행하는 기능인 거죠. 하지만 차선 유지 기능은 지금 현재 켜져 있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오토파일럿 기능에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기능이 바로 크루즈 컨트롤 기능 플러스 바로 이 오토 스티어 기능인데요. 오토 스티어 기능을 작동시키기 위해서는 이 기어봉을 두 번 더블 클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파란 이 핸들 스티어링 휠 표시가 나오고 실제로 차선을 중앙을 잘 유지하면서 이 크루즈 컨트롤 기능이 작동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토파일럿의 기본 기능은 무엇이냐면 바로 크루즈 컨트롤을 유지하면서 바로 이 차선 유지 기능까지 작동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오토파일럿 기능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속도 26km로 가는데 이 저속에서도 충분히 잘 작동을 하고요. 당연히 고속도로에서도 제가 설정한 속도로 작동을 잘 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추가적으로 오토파일럿에는 긴급제동, 충돌 경고, 사각지대 모니터링 등이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실제 테슬라 차량의 메뉴에 보면 오토 스티어 기능을 활성화를 할지 안 할지가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으로 가면 전방 충돌의 경고에 대한 것을 둔감으로 할지 보통으로 할지 민감으로 할지, 그 다음에 차선 이탈을 회피하는 기능, 그래서 차선을 이탈하려고 하면 그 차선을 유지하도록 도와주는 기능이죠. 그냥 경고만 할지 아니면 보조를 해서 차선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도와줄지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긴급 차선 이탈 회피는 뭔가 문제가 있는 상황에서 이 차선 이탈 회피 기능을
작동할지. 그 다음에 사각지대 충돌 경고음, 이 기능을 켜면 차선에서 벗어나는 동안 충돌 가능성이 감지될 때 경고음을 울립니다. 우리가 보통 이렇게 진입을 할 때 뒤에서 빠르게 접근하는 차량이 있을 경우에 충돌 가능성이 있다고 감지되면 삐비비빅 하면서 경고음을 강하게 내주는 기능이다. 자, 그 다음에 있는 게 바로 많은 차량들이 요즘 탑재되고 있는 이 자동 긴급 제동 기능인데요. 이건 우리가 보통 AEB라고 합니다. AEB는 Autonomous Emergency Braking, 자동으로 위험한 순간에 브레이킹을 해준다는 거죠. 갑자기 앞에 차량이 급 감속을 한다든지 갑자기 뭔가 장애물이 나타나든지 그런 경우에 긴급 제동으로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게 도와주는 기능이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있는 장애물 감지 가속 기능은 저속 주행 시에 전방에서 장애물이 감지될 경우에 가속을 제한하고 브레이크를 작동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능들이 포함되어 있는 기본이 바로 오토파일럿이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테슬라 차량을 구입하면 별도의 추가 옵션을 구입하지 않아도 사용할 수 있는 기능들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FSD의 추가 기능은 무엇인가에 대한 설명을 드려보려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FSD는 돈을 주고 추가로 구입을 해야만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의 모음이다. 그래서 풀 셀프 드라이빙의 약자이고요. FSD의 가격은 점점 오르고 있는데요. 2020년 10월 22일 날 일론 머스크가 FSD 베타라는 소프트웨어를 미국의 한정된 드라이버들에게 배포하면서 FSD의 가격을 2,000불 올릴 거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더니 실제로 FSD의 가격이 현재 미국 사이트에서는 10,000불입니다. 근데 주식처럼 가격이 점점 오르고 있는 것이 좀 특별한 점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홈페이지에 가보면 이렇게 풀 셀프 드라이빙 구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되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내비게이트 온 오토파일럿, 교차로와 저속 주행 중인 차량 추월 등을 포함한 고속도로 진입로 및 진출 차선에서 자동 주행합니다. 이거를 내비게이트 온 오토파일럿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차량의 메뉴에서는 이걸 또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오토파일럿 내비게이션. 그래서 보면 내비게이트 온 오토파일럿, 오토파일럿 내비게이션 다 같은 말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보신 영어의 의미대로 고속도로에서 내비게이션 경로를 따라서 오토파일럿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기능이 그게 바로 오토파일럿 내비게이션 NOA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능이 바로 자동 차선 변경입니다. 그 다음에 자동 주차의 기능이고요. 그 다음에 차량 호출 기능입니다. 앞으로 출시 예정인 기능에 대해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교통신호등 및 정지 표시판을 이해하여 작동합니다. 신호등이 빨간불이면 차가 서고 파란불이면 가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기능이 작동이 되면 이 시내에서 자동 주행이 가능해진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미국에서는 FSD 베타라는 새로운 시스템이 일부 유저에게 배포되어서 테스트되고 있는 것을 다른 영상을 통해서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국내에도 곧 이 신호등을 인식하는 기능이 출시될 걸로 많은 유저들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능들을 포함해서 얼마냐? 904만원입니다. 실제 미국의 10,000불보다는 조금 싸지만 이 신호등에 대한 기능이 추가되면 분명히 이 가격을 올리지 않을까. 그래서 많은 유저들이 혹시 내가 이걸 어차피 살 거면 조금 쌀 때 사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써 있습니다. 풀 셀프 드라이빙 FSD 기능 구현은 차량 구입할 때 꼭 같이 사야 되는 게 아니라 차량을 사고 나서도 나중에 구입이 가능하다, 추가가 가능하다는 거죠. 새로운 기능이 출시됨에 따라서 추후에 가격이 인상될 수 있다. 미국 사이트에서는 현재 10,000불인데요. 실제 미국에는 지금 트래픽 라이트 앤 스탑 사인 컨트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국내에는 아직 출시 예정인 기술이 미국에는 이미 출시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시내에서 오토 스티어 기능이 추가될 거다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오토파일럿 내비게이션의 기능, 그 다음에 자동 차선 변경의 기능을 테슬라의 홈페이지에서 애니메이션 보여주고 있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차량이 가다가 스스로 판단해서 차선을 변경을 하게 되고요. 고속도로의 램프를 스스로 나오기도 하는 또 NOA라는 기능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자동 주차의 기능은 자동 주차는 수평 주차랑 수직 주차 둘 다 가능한데요. 자, 애니메이션을 보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수평 주차를 스스로 하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정말 잘하는데요. 실제 수평 주차하는 모습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차량 호출 기능은 무엇이냐면 제가 여기 서 있을 때 주차한 차량이 여기에 있는 거죠. 내가 굳이 여기까지 가고 싶지 않아, 네가 알아서 나를 찾아왔으면 좋겠어 라고 차량을 호출하는 기능인데요. 스마트 서먼 기능이라고 합니다. 작동하는 모습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차량을 부르면 지가 알아서 경로를 찾아가지고 이렇게 운전자에게 오는 거죠. 앞으로 기능이 좀 더 발전하면 정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호출 기능이다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지금까지 오토파일럿에 대한 설명, 더불어서 FSD 기능에 대한 설명을 드렸는데요. 과연 나는 이 FSD 옵션을 사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이 되실 텐데요. 그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지극히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요. 살까? 나는 일론 머스크 형을 믿어. 그가 정말 이 자율주행의 새로운 세계를 가져다 줄 거야.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사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나는 이 차 정말 오래오래 탈 것 같아. 왜냐하면 이 FSD 옵션은 사용자에게 기속되는 게 아니라 차량에 기속되기 때문에 내가 이 차를 누군가에게 팔게 되면 그 FSD 옵션을 같이 가지고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새로운 차량을 사게 되면 또 돈을 내고, 뭐 그때는 가격이 좀 더 비쌀 수 있겠죠. 돈을 주고 사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바로 테슬라를 선택한 이유가 FSD야. 나는 테슬라가 제시하는 최첨단 기능을 제대로 한번 누려보고 싶어 하시는 분은 분명히 FSD 옵션을 사야 될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말까? 첫 번째, 나는 앞서 설명을 들어보니까 차가 가고 서고 하는 그런 오토파일럿 기능만으로 충분할 것 같아 하시는 분은 굳이 살 필요 없다고 생각됩니다. 두 번째, 지금 얘기하는 FSD 기능 별로 값어치를 못 한다는데 앞으로도 크게 달라질 것 같지 않아,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려야 완전 자율주행이 될 것 같다 하시는 분은 분명히 지금 살 필요가 없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내가 그 돈이라면 다른 옵션에 투자할래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지금 살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많은 유저들이 아직 이 FSD가 제시하는 그 값만큼의 값어치를 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게 중론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많은 기능들이 추가가 되고 그 기능들이 내가 현재 지불한 돈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고 하면 충분히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구매를 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차량을 구매한 이후에도 추가할 수 있는 옵션이기 때문에 굳이 지금 당장 살 거야, 사지 않을래, 그 결정을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않게 갑자기 가격이 오를 수도 있으니까 만약에 나는 언젠가는 살 것 같아 싶으신 분은 잘 모니터링 하고 계시다가 이 옵션을 선택하셔서 테슬라가 제공하는 자율주행에 관련된 기능을 즐겨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 FSD 옵션의 가격이 작년 오르기 전날에 구입을 했습니다. 실제 고속도로에서 차선 변경도 자동으로 하고 또 NOA 기능도 이용하고 그 다음에 여러가지 서먼 기능, 이런 기능들을 최대한 열심히 이용하고 있어서 사기를 잘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위안을 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더 추가되는 새로운 기능들에 대한 기대도 좀 크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토파일럿
다음에 FSD, NOA, 그리고 FSD를 살까 말까에 대한 부분까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분명히 여러분도 궁금해하시고 그 개념을 좀 정확히 알고 싶은 분이 계실 거라는 생각에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테슬라에 관심 있는 예비 오너분들께 작은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좀 더 유용한 정보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